이번 시간에는 부자 사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사주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떤 사주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궁금할 수가 있는데 오늘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 부자 사주가 어떤 구조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가 되려면은 사주로서는 부자 사주가 어떤 사주가 부자 사주냐 할 때 그거를 뭐 단편적으로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 사주는 제명유기해야 됩니다. 제명유기 형태의 사주, 그 사주는 이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격국이 성격되면서 삼자가 균등한 사주, 이것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냥 삼자가 균등한다 하는 것은 일간과 용신과 또 상신, 이것이 모두 힘이 있다, 뭐 힘의 균형을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를 추가를 한다면은 이제 종재격 같은 사주, 종재격 사주 같은 경우도 상당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종격인데 어, 제명유기와는 이제 반대 형태지만은 종재격 사주가 된다면은 진종격을 이룬다면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들 사주에 대해서 좀 더 제명유기라는 것은 뭐고 격국이 성격되면서 삼자 균형이 된다는 것은 뭐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자가 되려면은 보통 이제 제명유기한 사주를 얘기합니다. 제명유기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명유기하다 이 말은 재와 명이 재와 명이 유기하다는 겁니다. 유기. 그러니까 재와 명이 유기하다 힘이 있다 뭐 예를 들어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재라는 거는 이제 그 재성을 말하죠. 사주에 있는 재성. 그다음에 명이라는 것은 이 명이라는 것은 일간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일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 이 재성의 용신 재성 용신과 일간이 둘 다 힘이 있으면 그러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다르게는 제명유기에 대한 표현을 신왕제왕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간도 왕하고 제도 왕하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간도 왕하고 제도 왕하면 부자가 된다. 여기서 제라는 거는 용신으로서의 제를 말합니다. 용신으로서의 제가 왕하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상신으로서 제가 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조가 잘 격국이 성격이 된다면 충분히 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제명육이라는 것은 재와 명, 그러니까 재성과 사주의 재성과 일간이 굉장히 뿌리가 있고 힘이 있으면은 그러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직역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 그러면은 힘이 있다는 게 뭘 말하느냐? 지지에서 이제 천간에 있는 재성이 지지에서 통근을 해야 됩니다. 통근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뿌리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명유기사주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재성이 어, 보통 그 지지에서 노광지를 만나야 됩니다. 최소한 노광지를 만나야 되고 또 그렇지 않다면 이제 월지에 통근을 해야 되죠. 월지에 통근해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만이 제가 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왕하다. 지지에 노광지에 통근을 해가 있거나 월지 통근을 해가 있는 등령을 해 있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재성이 등령해가 있어 월지에서 등령했다 실형을 얻었을 때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은 재성이 지지에서 노광지를 가졌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제왕하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할 수가 있고 신왕하다고 하는 것은 일간이 강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일간이 강하다. 일간이 강하다는 게 뭐냐? 그것은 지지의 일간이 역시 일간이 노광지에 뿌리를 뒀거나 월지에 등령했을 때죠. 월령에서 일간이 등령했거나 그러니까 계절을 얻었을 때 등령했거나 아니면은 일간이 다른 곳에서 연이나 일이나 시에 노광지를 가지고 있을 때
노광지에 있을 때, 그랬을 때는 이제 일간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왕제왕이다 또는 제명육이다는 말을 할 때는 제와 일간이 둘 다 지지에서 노광지를 가졌거나 아니면 원령에서 계절을 등령했다는 거죠. 원령에 그러니까 원령 계절, 월지 계절을 얻는 그런 케이스라야만이 신왕제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단지 사주에서 재성이 힘이 있고 재성이 뭐 지지에서 노광지에 있고 또 일간도 강하다. 일간도 노광지에 있다. 일간도 노광지에 있다. 이것만으로는 사실 이거는 말 뜻대로 그대로 신왕제왕은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자가 굉장히 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신왕제왕이라든가 제명유기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일간이 이제 일간이 강하고 일간이 강하다 이 말은 일간이 지지에서 노광지를 얻었거나 노광지에 통근해 있거나 노광지 통근을 했거나 아니면은 월지 등령을 했을 때죠. 월지 등령. 월지에서 실형을 얻어서 계절을 얻는 케이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일간이 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간이 강하고 그 다음에 재가 왕하다. 여기서 제왕 이랬는데 제왕이랑 재가 왕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제가 왕하다 이 말은 식상을 동반한 제를 말합니다. 식상을 동반한 제가 왕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제만 사주에서 이제 천간에 뭐 천간이든 지지든 제만 여러 개가 천간에 뭐 두 개, 세 개 있다. 그리고 지지에 통근했다. 그래도 이거는 부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많으면 일간이 약해지기가 굉장히 쉽고 이 구조는 그 다음에 단지 제가 많기만 하면은 일단 뭐 타고난 재물 그런 것은 이제 부모나 뭐 처덕이나 이런 걸로서 타고난 재물들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람이 자체적으로 부를 일궈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왕 여기서 신왕제왕하다 할 때 이 제왕의 의미는 식상을 동반한 제 이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식상을 동반한 제 식상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식상과 함께 있는 제라야만이 제가 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냥 단순히 제가 많으면 자칫하면은 이런 케이스에는 이제 군급쟁제라든가 군비쟁제라는 이런 상황이 거꾸로 그런 데 노출돼 가지고 굉장히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놓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인격에서 일간이 강한 양인격에서 식상이 없는 제가 있다면은 이거는 거의 잘못하면 거지사주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단지 재만 식상이 없는 재가 강하다는 것은 거꾸로 부자가 아니라 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운명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왕제왕하다 할 때 의미가 신왕이라는 것은 일간이 노광지에 있거나 월지에서 등령했는 경우 그 경우를 말합니다. 노광지 일간이 노광지에 통근하거나 또는 월지 등령 월지 등령했을 때 일간이 강하다, 신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왕이라는 것은 식상을 동반한 제가 왕성할 때 식상과 함께 있는 식상을 동반한 제, 이 제가 힘이 있을 때 그럴 때를 제왕이다 한다. 단순히 제만 있는 것은 제왕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 외에 또 이제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가 이렇게 격국이 성격되면서 삼자가 균정한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재가 없는 사람은 그런 부자가 될 수 없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사주에 재가 전혀 없어도 어떤 형태의 사주가 격국이 잘 성격이 되면서 거기에서 용신과 상신과 그 다음에 일간, 이 삼자가 고루 힘의 균형을 갖추고 있으면서 성격이 돼 있으면은 이것도 상당한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주에 재가 있어야 되고 재가 뭐 발달해야만이 되는 거, 그건 물론 될 수 있죠. 될 수 있지만은 재가 전혀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신과 상신과 일간이 삼자 균정하면서 격국이 잘 성격된다면 또한 거부가 될 수 있다. 이 경우도 거부,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두 개의 그 예시 명조로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사주를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면서 어떤 부자가 어떤 사주 그러니까 제명유기가 어떤 것이고 격국이 성격되면서 삼자 균정하다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주 두 개의 사주는 이게 사주 첩경에서 이제 부자 사주로 예시되어 있는 그런 사주 명조이기도 한데
때문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주 첩경 방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자평진전, 정통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풀어보는 그런 명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주를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자평법에 의해서 사주를 볼 때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두 개 명조를 모델을 해서 한번 제명유기가 어떤 거다 또는 격국이 성격되면서 삼자 균형되는 것이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우리가 그 격국을 살펴볼 때 5월 무토죠. 5월 무토인데 여기에 이제 기토 지장간에 있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월급격이 됩니다. 월급격. 월급격 사주가 천간에 경금과 계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생재하는 거죠. 요 이제 경금은 식신이고 계수는 이제 정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식신생재하니까 월급격에서 월급격의 식신생재격 사주죠. 식신생재격. 이래서 이건 이제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인데 왜 그러냐? 이걸 보시면은 쟤는 어떻습니까? 쟤는 지금 계수인데 일지 자수에 이게 노강지를 가지고 있죠. 노강지 가지고 있고 축토에도 통근을 해가 있습니다. 계수는. 그래서 계수 제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상태고 또 경금 식신이라는 경금도 사의 생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또 축토에도 통근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굉장히 그 금생수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식상을 동반한 제가 굉장히 힘이 있고 또 일간도 보면은 5월 무토인데 여기 기토가 투관해서 월급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간도 강하죠. 그래서 신왕제왕한 전형적인 신왕제왕한 그런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사주는 대운이 조금만 받쳐준다면은 상당한 거부가 될 수 있는 큰 부자가 되는 거죠. 큰 부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제명유기이고 신왕제왕한 사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격국이 성격되면서 삼자 균등한 케이스 이거는 이제 사주에 설사 제가 없을지라도 격국이 잘 성격되면서 용신과 일간과 삼자라는 거는 용신과 일간과 상신을 말합니다. 이 세 개의 글자가 힘의 균형을 갖춰서 잘 균형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면 이것도 거부가 될 수 있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명조를 한번 풀어볼 것 같으면은 이 명조는 지지에서 신진합하면서 임수가 투관을 해가 있죠. 그래서 이 무토에 의해서 이렇게 그 무토 재성에 의해서 임수가 극이 되고 있지만은 이 사주는 인수격이죠. 인수격 편인격이 되겠습니다. 인수 중에서도 편인격 편인격 사주가 천간의 병화를 봐서 이제 일종의 이것은 이제 편인투식 편인투식 사주다 또는 인용식재 사주다. 인용식재 사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편인투식이라든가 뭐 인용식재 사주들은 조건이 일간과 그다음에 그 인수가 모두 강해야 됩니다. 모두 일간과 인수가 모두 강해야만이 그래야만이 큰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제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편인투식이고 인용식재 사주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일간이 보면은 간목인데 여기 인목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노강지에 있죠. 녹지에 놓여 있죠. 간목이 지금 인에 통근했고 진토에도 이렇게 통근을 했습니다. 근데 녹지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식신인 병화는 인과 술, 인에도 통근했고 술에도 통근했는데 인술 합해가 화국이 매우 강한 상태에서 식신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일간도 매우 강하고 식신도 매우 강한데 인수, 용신 인수는 신진합하고 인수가 투항하기 때문에 인수도 매우 힘이 있는 용신도 매우 힘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격국이 성격이 잘 되면서 삼자가 용신과 일간과 또 상신 이 삼자가 매우 힘이 없하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서 상당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예를 들면 이제 제명유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제명유기와 같은 이런 사주는 신왕제왕해야 되는데 이게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항상 일간도 강하고 제도 강한데 그 둘이가 힘이 아주 균형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이 삼자 균형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일간과 용신과 상신이
항상 삼자가 다 힘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항상 설사 똑같을지라도 운이 왔을 때도 무너지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똑같아. 원사주에서는 거의 힘이 똑같아 해도 운이 오면 반드시 그 균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원사주에서 일간과 뭐 두 개 다 힘은 객관적으로의 힘은 있을지라도 이 힘이 상대적으로는 한쪽이 더 셀 수가 있습니다. 일간이 강할 수도 있고 제가 강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운에 따라서 이제 발복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신왕지왕 사주에서 신왕다 일간이 좀 더 힘이 있다 그랬을 때는 운에서 재를 도우는 운을 만났을 때 발복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일간에 비해서 제가 더 힘이 있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는 운에서 일간을 도우는 그런 운에서 발복을 하게 된다. 부자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자 균형일 때도 약한 일간과 용신과 상신 중에서 약한 것을 도우는 운에 발복을 해서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사주가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는 일간도 강하고 재도 강하고 식상도 강한 이런 구조가 되면 항상 최소한 상당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고 여기서 운에서 조금만 받쳐주면은 거부가 된다, 큰 부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 성격되면서 삼자 균형되는 이 케이스도 일간도 강하고 이렇게 통근을 했죠. 인목과 진토에. 그 다음에 상신인 이렇게 병화 식신이 인술합에 통근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식신이 힘이 강합니다. 또 용신 또 신진합하고 임수가 투출했기 때문에 매우 힘이 강해서 일간과 용신과 상신이 모두 힘을 갖춘 전형적인 편인투식 편인투식 또는 인용 식재사주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가 될 수 있는 사주죠. 이것도 그 외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는 이제 종격 만약에 일간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간이 힘이 하나도 없고 재만 굉장히 많은 케이스 그런 케이스가 일간은 무기해 일간은 지지해서 사주가 이제 일간이 지지해서 뿌리가 전혀 없는 구조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제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그런 사주라면은 제가 너무 많고 일간은 뿌리가 없는 사주 이런 경우에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서 종재격이 된다면 종재격 사주라면은 그 경우는 또 상당한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일간이 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종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제명유기하고 또 격국이 성격되면서 삼자 균형하면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주에 재성이 없는 사주, 예를 들어 무재사주다. 무재사주라고 해서 가난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재사주가 오히려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주가 격국만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반드시 재가 있어야만이 큰 부자가 되고 또 반드시 사주에 관이 있어야만이 뭐 고위공직자가 되고 이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사주가 어떻게 격국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힘의 균형을 잘 갖춰서 균형을 오행의 균형을 음양오행의 균형을 갖추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관이 없어도 고위공무원으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고 또 재가 없어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또 일간이 힘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종격이 된다면 또 큰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 이것을 몇 개로 간추려서 그냥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 이제 보통 부자 사주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거론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자, 부자 사주. 부자 사주가 될 수 있으면 일단 제명유기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명유기. 재와 일간이 모두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때 제명유기는 뭐다? 식상을 동반한 재라야 된다. 그래야 재가 왕하다는 거죠. 식상을 동반한 재. 그래야만이 큰 부자가 됩니다. 동반한 재. 그러니까 제명유기사주는 일간은 당연히 강해야 되고 일간은 강해야 되고 재성이 식상과 함께 있는 그런 사주. 그러니까 신왕제왕한 사주다. 단지 신왕하고 제왕한 사주는
그때는 식상을 동반한 제가 제왕하다는 거지, 단지 제만 많은 것은 일간이 매우 강한데 제가 많다 그러면 까딱하면은 거지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식상과 함께 있어요. 그래야 제왕하다 이렇게 보고, 그럴 때 제명유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일간은 매우 약한데 제가 매우 많아서 종재격이 성립한다면 그때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주에 제가 전혀 없는데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제 사주인데도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격국이 잘 성격되면서 삼자 균정한다면, 삼자 균정이라는 것은 용신과 일간과 상신의 힘의 균형,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큰 부자가 되는 사주가 어떤 사주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